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뉴턴의 제3법칙이에요. 뉴턴의 제3운동법칙이에요. 우리가 지금 1법칙은 관성의 법칙이고 2법칙은 힘을 줄 때 어떻게 가속도가 되느냐, 가속도 법칙이죠. 3법칙은 힘을 줬을 때 그 힘은 일방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을 주면 나도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의 제3운동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이게 힘을 줄 때 내가 일방적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힘을 받아요. 이것은 작용, 반작용이다. 반작용이다. 힘은 두 물질 사이의 상호작용을 하나의 쌍으로 존재한다. 일방적으로 힘을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허공에다 주먹으로 힘을 줄 수가 없죠. 힘을 주려고 해도 힘을 주기도 전에 쑥 들어가 버려요. 힘이 작용할 수 없어요. 상대방이 받쳐줘야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한다. 내가 쟤한테 힘을 주면 쟤는 나한테 힘을 반드시 역으로 주는 거예요. 이때 두 힘의 크기는 서로 같고 내가 힘을 주는 거하고 내가 받는 힘은 같아요.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근데 작용 방향이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뉴턴의 운동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물체 A가 물체 B에 힘을 주면, 그러니까 힘을 작용시키면, 동시에 물체 B도 물체 A에 거꾸로 힘을 줘요. 그걸 우리가 뭐냐면 반작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꾸로 주는 힘은 내가 주는 힘하고 방향이 반대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자, 뭐 A, B, A, B 뭐가 복잡한데 이거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A가 B한테 주는 힘을 FAB라 해요. 그 다음 B가 A한테 주는 힘은 FBA예요. 그러면 A가 B에 주는 힘은 B가 A에 주는 힘하고 방향이 반대예요. 두 개는 마이너스 이런 관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한 것보다 이게 더 그렇다죠. B가 A에 거꾸로 주는 힘은 A가 B에 주는 힘의 반대이다. 이게 더 알아보기 쉽죠. 근데 뭐 이 표현이나 사실은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작용 반작용의 그 간단한 예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먼저 이걸 한번 봐요. 원래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어요. 작용이 있으면 힘은 일반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볼륨 고자 이 풍선이 위로 올라가요. 왜? 이 공기 중에 가벼운 기체가 있으면 위로 떨려 그래요. 그걸 우리가 불에게라고 하죠. 불에게 의해서 위로 떨려 그래요. 이거 불이익이 아니죠. 이게 지금 이 상이 착각했네. 불이익이 아니라 밑에 뭘 뿜어내면서 올라가는 거네. 이 풍선이 주전을 열면 공기를 푹 뿜으면서 위로 푹 뿜으면서 위로 날아가죠. 로켓처럼. 그래서 에어 고저당 공기가 밑으로 나온다. 그 반작용으로 풍선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로켓 추진율 같아요. 그래서 every action has an equal and opposite reaction. 모든 작용은 크기가 같고 equal이고 그 다음 반대 opposite의 리액션 반작용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예를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로켓이 날아갈 때 로켓이 가스를 들이밀어내요. 그럼 로켓은 가스를 착 밀지만 자기도 그 반작용으로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를 밀어낸 그 반작용으로 로켓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출가스도 로켓을 같은 크기의 힘으로 그 반대 방향으로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가 날아가는 그 반대 방향에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켓이 가스를 미는 힘은 로켓이 가스를 뿜어내면 그 힘이 있을 거예요. 뿜어내면 그 힘만큼 분출가스도 로켓을 거꾸로 밀어주는 거예요.
이 두 힘은 방향이 서로 반대니까 앞에서 방향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그 다음 거북이가 어떻게 물속에 수행하느냐. 거북이는 앞발로 이렇게 물을 뒤로 이렇게 쭉쭉 밀죠. 거북이가 물을 뒤로 밀면, 그러니까 물은 뒤로 밀려요. 대신에 물도 거북이를 앞으로 같은 그 힘으로 반대방에 미는 거예요. 물도 거북을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반대방에 민다. 반대로 갑시다. 그러니까 거북이가 물을 미는 힘하고 물이 거북이를 미는 힘은 같아요. 그게 작용 반작용이에요. 자, 오늘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작용, 반작용 차이점은 이게 좀 헷갈리고 한꺼번에 설명하면 여러분 개념이 이제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 뒤에 요 차이점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학생들이 작용, 반작용을 착각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내가 이걸 이렇게 F로 잡아당기면 이 물체도 나를 F로 잡아당기지 않느냐. 그럼 둘이 합치면은 힘이 제로가 되어서 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좀 헷갈리는 부분이죠. 근데 이거는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을 혼돈한 거예요. 자, 보도록 합니다. 이 옆에 나와 있는 그림 그 작용, 반작용의 예를 한번 설명을 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벽을 발로 차면서 이렇게 발로 벽을 뒤로 밀어요. 그럼 이 벽은 여자의 발로부터 힘을 받은 거죠. 저 벽이 약하면 부서질 수도 있어요. 여자 발로 차니까. 근데 벽은 딱딱하니까 물론 안 부서지겠죠. 하여튼 벽은 여자 발로부터 킥하는 힘을 받아요. 여자 발로 차니까. 그런데 반대로 여자가 발로 벽을 밀면 벽은 버티면서 이 여자 몸을 앞으로 반작용에 밀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힘 두 개, 이게 자꾸 그림이 뭐 이상하게 뜨네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여기 위로 밀은 힘, 이 힘은 누가 만들어낸 거냐면 이 여자 발이 만들어낸 힘이에요. 힘을 만들어낸 여자 발인데 누구한테 줬느냐? 이 벽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벽은 힘을 받아요. 누구한테? 여자가 밀어낸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을 만들어낸 사람은 여자고 이 여자가 만들어낸 힘을 받는 주체는 누구냐면 이 벽이에요. 그래서 벽이 약하면 뒤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여자가 발로 꽉 차면은. 물론 수영장 벽은 딱딱하니까 그렇진 않겠죠. 그 다음에 반작용으로 이 여자의 발은 몸하고 연결되어 있죠. 여자 몸이 앞으로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이건 반작용이에요. 이 반작용은 벽이 가만히 있는데 여자를 밀지는 않아요. 여자가 벽을 미니까 이 벽도 반작용으로 여자를 미는 거예요. 이 반작용은 누가 만드느냐면 이게 반작용이에요. 반작용. 이 반작용은 벽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작용은 누구한테 작용하느냐? 이 여자 몸한테, 여자 발한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작용은 여자가 만들었어요. 여자가 이 벽을 밀은 거예요. 작용은 여자가 만들어가지고 누구한테 그 힘을 작용시키냐면 벽한테 작용시킨 거예요. 그래서 벽은 뒤로 밀리는 거예요. 반대로 반작용은 벽한테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반작용은 벽이 만들어가지고 누구한테 주냐면 이 여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반작용 때문에 앞으로 튕기고 이 벽은 작용 때문에 뒤로 튕기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은 작용하는 대상이 달라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물체를 밀었다. 내가 어떤 물체를 밀었어요. 여기 바위가 있는데 바위를 밀었어요. 그럼 바위를 밀면
이건 작용이에요. 이 작용은 바위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가 앞으로 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도 뒤로 밀려요. 이게 반작용이에요. 반작용은 나한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위는 작용을 받다가 앞으로 가고 나는 반작용을 받아 뒤로 가는 거예요. 이 작용과 반작용이 둘 다 바위에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힘의 평형은 달라요. 힘의 평형은 예를 들어 이걸 보세요. 바위가 있어요. 나도 이놈을 이렇게 밀고 친구도 바위를 이렇게 뒤로 거꾸로 이렇게 똑같은 크기의 힘을 밀어요. 그러면 이 바위는 나와 친구로부터 힘 두 개를 받아요. 근데 이 힘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에 비이기 때문에 이 두 놈은 서로 힘이 상쇄돼요. 그래서 이 바위는 결과적으로 힘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즉 두 힘이 평형을 이루어가지고 힘의 평형이 돼가지고 힘을 합치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두 힘은 내가 준 힘하고 친구가 준 힘은 이 바위 위에 작용하는 두 힘이에요. 두 힘. 그러니까 이 두 힘은 같은 물체에 작용하기 때문에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으로써 합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작용과 반작용은 합치면 안 돼요. 이 작용은 여자가 만들어냈는데 누구한테 작용하냐면 이 벽에 작용해요. 이 반작용은 이 벽이 만들어낸 건데 누구한테 작용하냐면 여자에 작용해요. 그래서 합칠 수가 없죠. 합칠 수 없는 게요. 이걸 자꾸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걸 고등학생만 착각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생도 착각해요. 대학원생도 착각해요. 제가 학부생 때 이 작용 반영 수업 듣다가 그 교수님이 수업에 귀찮으니까 밑에 조교한테 시켜가지고 야 조교 너가 여기 1학년 그 신입생 애들 이거 물리학 그 설명해야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그때 그 조교가 설명하는 게 조교가 그때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수레를 잡아당기면 말이 끌면 앞으로 끌려온다. 말이 힘 100N을 주니까 수레 끌려온다. 근데 이 수레도 반정해서 뒤로 이렇게 100N을 잡아당긴다.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당시에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고 조교 말이 좀 이상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이 수레는 그러면 앞으로 잡아당긴 100하고 뒤로 잡아당긴 반작용 100하고 합치면 0인데 어떻게 수레가 앞으로 가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교가 이 두 힘과 앞으로 잡아당긴 힘이 조금 더 크대요. 아, 그 틀렸죠. 그거 아니죠. 완벽히 같죠. 이 앞으로 잡아당기는 힘은 말이 수레를 잡아당기는 거고 이 반작용은 수레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수레 작용하는 힘이 아니에요. 말하고 연결된 끈을 뒤로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힘이 작용하는 대상이 다른 거죠.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근데 이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작용 반작용이 은근히 헷갈려요. 그래서 대학원생들도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 대학원생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대학 교수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헷갈릴만 해요. 근데 이런 게 사안을 명확하게 분석하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 비유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난번 선생님이 방과후 학습할 때 비유를 들었는데 학생 A와 B 학생이 도박을 해요. 도박을 해가지고 A가 1,000원을 B한테 잃었어요. B가 1,000원을 땄어요. A는 손해보고 B는 1,000원을 땄어요. 그러면 이걸 작용 반작용으로 생각해봐요. 누군가 돈을 잃으면 두 사람이 도박을 했어요. 한 사람이 돈을 잃으면 반드시 반대 사람은 그만큼 돈을 따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A가 돈을 1,000원 잃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손해본 게 아무것도 없겠네? 왜? 도박을 해가지고 얘는 1,000원을 잃었어요. 대신에 얘는 1,000원을 땄잖아요. 그 합치면은 쌤쌤해가지고 손해도 안 보고 이익도 안 받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잃은 사람하고 딴 사람이 다르죠. 그 둘이 합치면 안 되죠. 아까 작용 반작용도 똑같아요. 작용 반작용은 둘이 합치면 안 돼요. 왜? 작용은 쟤한테 작용하는 거고 내가 쟤한테 준 거고 반작용은 쟤가 나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반작용을 받아가지고 절로 반대로 튕기고 쟤는 작용을 받아가 절로 튕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용하고 반작용 힘이 작용 대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구분 잘해야 돼요. 이 말이 좀 길은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 말이 긴데 하여튼 그런 의미예요. 얘기해 보면은 이 말을 길게 막 적어 놓았죠. A가 B를 미는 힘을 A, B, FAB라고 했어요. 이 A가 B에 와서 꽝 부딪혔어요. 그러면 이 B를 앞으로 밀어요. B가 힘을 받아요. FAB를 받아요. 그런데 A도 반작용으로 이 B와 부딪히니까 B가 A한테 힘을 주는 게 있어요. 그 B가 준 힘이라 가지고 FB가 A한테 준다 FBA라 그래요. 이 두 놈은 크기가 같아요. 다만 방향은 반대예요. 그래서 B는 FAB를 받아가지고 일로 날아가고 A는 FBA를 받아가지고 뒤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 FAB하고 FBA는 합치면 안 돼요. 왜? 얘는 얘에 작용하고 얘는 얘에 작용하는 거예요. 작용은 이놈한테 작용하고 반작용은 나한테 작용하는 거예요. 힘을 준 사람한테. 그래서 이거는 힘의 평형이 아니에요. 달라요. 근데 힘의 평형은 같은 크기 반대 방향의 두 힘이 같은 물체에 작용하는 거예요. 같은 물체에. 근데 작용 반작용은 달라요. A와 B가 충돌했다. 충돌하면 작용은 예를 들어 A의 관점에서 보면 A가 B를 밀었어요. 그러면 A가 볼 때는 작용은 B한테 작용하는 거고 A가 B한테 작용을 하니까 B도 A를 뒤로 밀어요. 이건 A가 볼 때는 반작용이 되는 거야. 내가 쟤를 밀었더니 저놈이 나를 거꾸로 같이 밀지 않는다. 이게 반작용이에요. 반작용은 나한테 작용하는 거고 작용은 내가 쟤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B는 작용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날아가고 나는 반작용을 받아 뒤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용은 저놈한테, 반작용은 나한테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평형은 달라요. 평형은 같은 물체에 어쨌든 두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같은 물체에 이렇게 작용하고 같은 물체에 이렇게 작용하고 두 개 작용하는 거예요. 누가 준지 모르지만. 이 차이점 알겠죠?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뒤에는 다 그림 예시네요. 그 첫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손가락으로 벽을 꾹 눌러요. 화살표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흔히 이런 그림 그릴 때 조심해야 돼요. 여기 편에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어떤 물체를 꾹 눌렀어요. 여기 작용점이죠. 그럼 힘을 화살표로 벡터로 표시하시고 그러면 힘을 줬으면 이렇게 표시하는 게 정확한 답이에요. 작용점으로부터 힘을 준 방향으로 이렇게 힘의 크기를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흔히 우리가 힘을 주면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거는 작용점, 여기다 하늘 허공, 여기다 힘을 줬다는 거예요. 하늘에 힘을 줄 수 없죠. 여기 힘을 주는 거예요. 여기 힘을 줘가지고 이쪽 방향 이렇게 준 거죠. 이렇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관례상 흔히 이렇게 많이 그리니까 틀렸지만, 엄밀히 따지면 틀리지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정확히 그리면 이렇게 해야 되죠. 정확히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정확히 하자면, 벽이 이렇게 있어요. 손가락을 이렇게 눌렀어요. 그러면 손가락이 준 작용은 이거예요. 이게 작용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의 반작용은 이거예요. 이거.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파란색 그림, 그 파란색 화살표는 누가 준 힘이냐면 손이 준 힘이에요. 누구한테? 벽한테. 그래서 이 파란 힘을 받는 대상은 누구냐면 벽이에요. 그 다음 녹색 힘은 벽이 손을 거꾸로 밀쳐내는 거, 반작용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녹색 힘을 받는 건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벽을 누르면 손가락이 손의 살이 눌려지죠. 손가락이 휘어져요. 눌려져가지고. 그거는 벽이 손가락을 누르는 이 초록색 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차가 앞으로 가요. 왜 앞으로 하냐면 밖에 이렇게 돌죠. 이렇게 도니까 이게 요 접지, 땅과 접하는 이 면에서 제가 타이를 크게 그려볼게요. 타이어가 이렇게 돌아요. 차는 앞으로 가고. 그러면 이 타이어 고무가, 요 타이어가 여기서는 뒤로 가요. 뒤로 가니까 딱 붙은 채로 뒤로 가니까 쉽게 말하면 요 붙은 자세에서 요 땅을 뒤로 미는 거죠. 그러니까 요 지면이 뒤로 힘을 받아요. 지면은 뒤로 힘을 받는데 근데 딱 붙어있으니까 반대로 이 바퀴는 앞으로도 힘을 받는 거예요. 반작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작용 때문에 차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작용은 타이어가 지면을 뒤로 미는 힘이에요. 뒤로. 반작용은 지면이 타이어를 미는 힘이에요. 이거는 마찰 때문에 미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마찰이 없으면 그냥 미끄러져 버리니까 땅을 뒤로 밀지도 못하고 작용도 못 주고 반대로 자기 자신도 반작용도 못 받아요. 사람이 걸어가는 원리도 똑같아요. 사람이 걸어갈 때 보세요. 어이구. 제가 그림 실력이 없어가지고 잠깐만요.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을 그려볼게요. 사람이 걸어갈 때 이게 신발이에요. 신발. 이렇게 하는데 이 발을 이거 어떻게 하나? 발을 이렇게 뒤로 보내요. 뒤로. 발을 뒤로 보내요. 발을 뒤로 보내면 사실은 이 지면을 뒤로 땅을 뒤로 미는 거예요. 근데 땅은 단단하니까 뒤로 안 밀리죠. 대신에 반작용으로 내 몸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마찰력으로 인해서 사람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앞으로 가는데 왜 마찰력이 앞에요? 그런데 사람은 앞으로 가는 거지만 요 신발 맨만 신발과 땅이 요 맨만 보면 신발은 뒤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반작용이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찰력에 대한 반작용이 생겨가지고 사람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로켓은 작용 반작용이 가장 심플한 예죠. 로켓가 가스를 뒤로 확 내뿜어요. 뒤로 엄청 강한 추진력을 뒤로 내뿜어요. 가스를. 그러면 이 로켓도 반대로 튕기죠. 반작용. 그래서 작용은 로켓이 가스를 미는 게 작용이에요. 그런 반작용은 이 가스가 그냥 고분고분 뒤로 나가주는 게 뒤로 나가면서 로켓을 앞으로 밀어요. 그래서 이 반작용은 로켓이 받고 작용은 가스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켓이 가스를 작용력으로 뒤로 밀어내면 이 가스는 반작용을 만들어가지고 로켓을 앞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작용은 로켓이 받는 거예요. 그 반작용 때문에 로켓가 앞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선풍기. 선풍기가 공기를 앞으로 확 내보내요. 이건 작용이에요. 작용. 앞으로 확 이렇게 내보내요. 그럼 선풍기 날개가 공기 앞에 밀죠. 그럼 선풍기는 자기는 뒤로 힘을 반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람이 강하게 불면 선풍기 뒤로 쓰러질 수도 있어요. 자기 반전 때문에. 그 다음 예제 1번. 그림과 같이 질량 1kg의 물체 A와 질량이 2kg의 물체 B를 용수철로 연결한다는 바닥에 놓고 용수철 길이가 10cm가 되도록 잡아당기고 있다. 잡아당기니까 이 두 놈이 서로 가운데로 다시 모이려고 그러겠죠. 물체 A가 용수철 당기 힘의 크기가 10N일 때 A가 하여튼 여기서 이 용줄을 10N 힘으로 잡아당기겠어요. 물체 A가 잡아당기든 여러분 손으로 잡아당기든 손으로 잡으면 똑같아요. 이 용줄을 이렇게 10N의 힘으로 이렇게 뒤로 잡아당기신 거예요. 그러면 B가 용줄의 물체 B를 당긴 힘의 크기는 얼마냐? 이거 똑같죠? 똑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용철이 움직이지 않고 있죠. 이 용철을 잡아당기는 지점은 여기하고 여기 두 개밖에 없죠. 이쪽만 받으면 이게 용철로 움직이겠죠. 여기도 당연히 10m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B도 10m 잡아당기는 거예요. 똑같아요. 힘의 평면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용수철이 지금 전기에 있으니까 양쪽에 같은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좀 약간 허무한데 하여튼 그래요. 자, 학습지는 이걸로 마치고 그다음 우리 교과서 내용을 한번 볼까요? 교과서가 특별한 게 없는데 잠깐만요. 지금 교과서가 지금 교과서 물리학 1 교과서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교과서 내용은 뭐 특별한 거 없어서 그냥 별 중요한 거 없고 하니까 건너뛰도록 합시다. 혹시 여러분 책에 있는 그 예제 문제 같은 거 풀다가 어문나는 게 있으면 나중에 계약하고 물어보든가 아니면 메일 같은 걸 한번 물어보세요. 뭐 책이 그렇게 세세하게 돼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1단원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운동 방지식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작년에 그 만들어둔 PPT 자료를 약간 손을 본 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 PPT도 나중에 제가 그 학습방에 그 구글 클래스룸에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턴은 프린키피아라는 책에서 그 유명한 운동 법칙 3개를 기술했죠. 첫 번째가 관성의 법칙, 두 번째가 가속도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F=ma 이런 공식이죠. 세 번째가 작용 반작용 법칙이에요. 이거 여러분 그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 그 2차 시간에 걸쳐가지고 설명한 내용이 이거죠. 그런데 이 3개 법칙 가운데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제2법칙이에요. 가속도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이 뭐냐면 어떤 물체에 힘을 주면 이 물체가 점점점 속력이 빨라진다. 가속도 A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가속도 A가 생긴다. 그런데 이 A가 A의 크기를 뉴턴이 실험을 해봤더니 질량분에 가해준 힘만큼 그 힘을 더 크게 줄수록 이 속력이 점점 더 빠르게 불어나더라. 즉 가속도가 더 커지더라.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반대로 질량이 커지면 이는 무거울수록 똑같은 힘을 줘도 가속도가 조금밖에 안 생기더라. 그래서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가속도는 m분의 f다. 그걸 밝혀낸 거예요. 그게 가속도 법칙이에요. 근데 이런 법칙을 세우다 보니까 이 A가 m분의 F니까 m을 넘기면 F=ma죠. 이 유명한 운동 방식으로 세운 거예요. 그 힘을 주면은 이런 A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안 주면 이 F가 0이면 힘을 안 주면 물체가 어떻게 되지? 그게 바로 관성의 법칙이에요. 힘을 안 줄 때 어떻게 된다. 힘을 안 주면 두 가지 경우는 나뉘어요. 원래부터 가만히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어요. 원래부터 움직이던 물체는 힘을 안 주면 계속 천년만년 그 상태 그대로 그 방향 그대로 쭉 등속 직선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증명이 안 돼요. 그냥 당연한 말인데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관성의 법칙이라고 딱 못 박은 거예요. 뉴턴이. 그래서 3법칙은 뭐냐면 그러면 힘을 줄 때 내가 얘를 잡아당기면 얘가 앞으로 끌려와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나도 힘을 이러면 잡아당기느라고 나도 뒤로 잡아당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도 있더라. 그게 3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제2법칙으로부터 1법칙과 3법칙이 파생되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2법칙은 힘을 줄 때 어떻다 그 말인데 힘을 안 주면 어떻게 하냐. 그게 1법칙이고 그럼 힘을 준다. 힘을 줄 때 힘을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도 있더라. 이게 바로 제3법칙이에요. 이게 뉴턴의 운동법칙 3개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관성의 법칙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인데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게 바로 관성의 법칙이에요.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그냥 운동이 아니라 방향도 안 변하는 등속, 빠르기도 안 변하고 속력도 안 변하고 등속이고 방향도 안 변하는 직선 운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외우기 쉽죠? 관성의 법칙 외우기 쉬워요. 어떻게 외우냐면 먼저 조건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다음 두 번째 케이스를 두 개로 쪼개요. 정지하는 경우하고 운동하는 경우. 정지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한다. 이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조건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그냥 운동이 아니라 방향도 안 변하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 이게 바로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힘이 뭐냐? 힘이란 뭐냐?
이게 이상하지만 직접 정의가 힘들어요. 여러분 중학교 때 힘을 배웠어요.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물체의 운동 상태는 두 가지예요. 속력과 방향이죠. 그 빠르기와 운동 방향이에요. 방향. 물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을 힘이라 해요. 원인을 힘. 그러니까 힘을 정의했는데 이게 직접 정의한 게 아니에요. 힘이 아니라 뭘 어떤 모양을 변화하거나 그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보고서 그걸 변화시키는 원인이 뭔지 모르지만 그 원인이 있다 그러면 그걸 힘이라 한 거예요. 이건 간접적인 정의예요. 여러분 밥을 정의할 수 있죠. 밥이 뭐냐 물어보면 쌀에 물을 부어가지고 뜨겁게 그 가열해서 익힌 게 밥이에요. 그리고 그걸 우리 동아시아인들이 주로 주식을 사용하죠. 그게 밥에 대한 직접적 정의예요. 그런데 이 쌀이라든가 그 밥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서양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서양인들은 그 밥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어떤 집에 어떤 식당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전부 다 밥 먹고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밥이 뭐냐 했더니 뭔지 모르지만 이 사람 밥 본 적이 없어요. 그럼 간접적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친구들한테 자기 서양인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한국에 갔더니 사람들이 밥이라는 걸 먹더라. 그 다른 친구 물어봤겠죠. 밥이 뭐냐 했더니 근데 얘는 쌀을 본 적이 없어요. 밥 하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대신에 밥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그건 알아요. 그래서 밥이 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걸 먹고 나오더니 그거 먹기 전에 힘도 없었는데 그거 먹고 나는데 힘이 펄펄 나고 뭔가 활발해지고 그 다음에 그걸 먹고 나더니 그 나중에 그 똥도 많이 싸더라. 그래서 먹으면 힘이 나고 뭔가 응가도 많이 하게 되는 그걸 그런 게 밥이다. 그렇게 하면 그건 밥에 대한 간접적인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밥은 직접적인 정의도 있고 간접적인 정의도 있죠. 그런데 힘은 직접적인 정의가 없어요. 힘이가 뭔지 사실은 잘 몰라요. 이건 뭐 여담이지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힘이란 건 없다고 봐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사람들 착각이에요. 힘이란 건 없어요. 근본적으로 선생님 생각에는 아무 생각에도. 근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힘을 준다, 힘을 줘서 때렸다 하도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당연히 힘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럼 물리에서는 힘을 왜 배워요? 힘이 없다는데? 그것도 깊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여튼 힘은 이렇게 미묘한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알자힘, 합력 알자힘이 같은 소리예요. 어떤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할 때 이들을 합쳐서 한 개로 모은 힘, 그걸 합력이라고 그래요. 합력. 혹은 알자힘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봐요. 수레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나는 수레를 앞으로 잡아당겨요. 잡아당긴 힘이 50N이에요. 근데 친구는 뒤에서 수레를 앞으로 같이 밀어줘요. 이 친구는 20N을 밀어줘요. 그러면 이 수레가 총 받는 합력은 얼마냐? 앞으로 70N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20, 50 힘을 따로 주는 거는 어떤 흰센 사람이 한 방에 70N을 이렇게 주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 합치는 힘은 바로 70N 이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 사람이 두 사람이 힘을 주지만 이 두 사람이 합친 합력은 70이에요. 이게 바로 이 물체의 작용의 알자임이에요. 근데 만약에 거꾸로 주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뒤로 20m 잡아당겨 거꾸로 친구가 앞으로 밀어주지를 못할 망정 거꾸로 20 잡아당겼어요. 그럼 합치면은 그래도 앞쪽으로 당기는 힘이 더 크죠. 50이니까 합치면은 이렇게 되죠. 앞으로 30N이 되죠. 이게 20과 50N를 합친 합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수레는 30N의 힘을 받는 것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친구가 뒤로 20 잡아당기고 내가 앞으로 50을 잡아당기면 이 수레는 앞으로 30N의 힘을 받는 것처럼 가속이 되는 거예요. 이 R자임 30에 의해서 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R자 힘에 의해서 가속이 일어나고 R자 힘을 가지고 F 이퀄 ma 공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 관성의 예가 나와요. 뉴턴 제일 비지 관성인데 관성의 예. 영어로 관성을 inertia라 그래요. inertia 예를 봅시다. Why will the coin drop into the grass when a force accelerates the card? 어떤 힘이 카드를 가속시키면 어떤 힘을 줘야 카드를 탁 튕겨요. 그러면 동전이 미처 못 따라가고 퐁 떨어지겠죠. 왜? 동전은 처음에 가만히 있었으니까 계속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힘을 계속 쭉 주면 밀리는데 힘이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만 잡게 하면은 이놈이 미처 못 따라가요. 계속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관성의 성질 때문에 종이만 쏙 빠지고 동전 밑으로 톡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 둘 셋 하면서 손가락으로 종이를 탕 튕기면 종이만 핑 튕겨 나오고 요건 코인은 밑으로 탁 떨어져요. 관성 때문에 미처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가운데 줄을 놓고서 아래 위에 실을 연결해요. 실을 천천히 그리고 continuous 그 계속 지속적으로 increase in the downward force 아래쪽으로 힘을 주가 점점점 세게 주가 잡아당겨요. 그러면 위쪽 실이 톡 끊어져요. 천천히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면. 그런데 하나 둘 셋 하면 갑자기 팍 낚아채면 그럼 이 추가 미처 움찔 수가 없어요. 관성 때문에 이 추가 하늘에 딱 정져 있는 거예요. 0.01 이거 하나 둘 셋 하면서 팍 잡아당기면 미처 못 움직이니까 아래쪽 실만 톡 끊어져요. 이게 또 관성의 법칙이죠. 그 다음에 이거 뭐냐 망치를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면서 밑으로 쾅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망치 쇠뭉치하고 이 망치 자루가 같이 밑으로 오다가 갑자기 탁 서버리니까 이 쇠뭉치는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가 갑자기 서버리니까 갑자기 정지할 수가 없어요. 관성 때문에 계속 밑으로 내려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서 콱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으로 단단히 박아 넣을 때 이렇게 하나 탕탕탕 치면 이게 쇠뭉치가 나무자루에 깊게 박히는 거예요. 단단히. 이게 관성의 법칙이죠. 그 다음에 옷에 먼지 트는 것도 관성의 법칙이에요. 옷에 먼지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관성이냐면 보세요. 이게 이렇게 여러분 옷이 있어요. 옷이 옷에 먼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먼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몸은 이 안쪽에 이렇게 몸이 있어요. 몸이 이게 몸이에요. 몸. 여긴 빈 공간. 이거 막대기로 옷을 탁 때리면 순간적으로 탁 치면 옷이 갑자기 뒤로 팍 밀려나요. 근데 옷에 붙어있는 먼지들은 원래 정지해 있었죠. 갑자기 뒤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옷이 갑자기 안으로 푹 밀리면 먼지가 하늘에 붕 떠요.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먼지와 옷이 불려가지고 먼지가 폴폴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탁탁탁 쳐가지고 먼지를 일으키는 것은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자 관성의 법칙 이걸로 끝내고 이제 2법칙 물체에 힘을 주면은 가속도가 생긴다. 그게 뉴턴의 제2법칙이에요. 뉴턴이 이건 직접 실험을 해봤겠죠. 질량 m인 물체를 놓고서 이 수를 놓고서 이걸 힘을 F를 주어가면서 F를 뭐 예를 들어 10N, 20N, 30N 이렇게 힘을 주어가면서 그때 이게 얼마나 빨라지는가 가속도가 얼마나 되는가 이걸 다 실험을 해봤을 거예요. 해본 결과 가속도 A는 힘을 크게 줄수록 더 커지고 그 다음 무게가 무거우면 가속도 A가 줄더라. 그러니까 A는 M분의 F에 비례한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굳이 실험을 안 해봐도 어떤 직감적으로도 이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물체에 힘을 주면 속도가 변한다는 거예요. 속도가 생기는 게 아니라 속도가 변해요. 속도가 점점 빨라지거나 점점 느려져요. 즉 그걸 가속도가 생긴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가속도 크기가 M분의 가해주는 힘 F에 비례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m을 이쪽으로 넘기면 F 이퀄 MA라는 그 유명한 뉴턴의 제2법칙 공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힘을 줬을 때 가속도가 얼마만큼 생기냐 그걸 구하는 거기 때문에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F는 R자임이에요. R자임이에요. 그러면 어떤 물체에 힘을 안 주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R자임이 0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물체가 가속도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운동을 할 수도 있어요. 대신에 속력이 안 변해요. 왜? 가속도가 0이니까. R자임이 0이면 가속도가 안 생겨요. 그게 바로 아까 관성의 법칙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3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죠. 힘이 작용할 때는 내가 힘을 주면 나도 A가 물체 B에 힘을 가하면 B에 작용을 주면 B도 A에 반작용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작용은 A가 받아요. 작용은 B가 받아요. 이 작용을 누가 만들어내면 A가 만들었죠. A가 만들어 B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B가 작용을 받아가지고 작용력의 방향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반대로 A는 반작용을 받아가지고 그 작용의 반대 방향으로 A가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을 짓는 이거죠. 여러분 요 의미를 반드시 깊게 이해하도록 합니다. 지금 말을 들으면 쉬울 수도 있어요. 아, 그거 뭐 중요한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만 나중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뉴턴 운동 제3법칙. 이거 작용 반작용이 실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두 물체가 와서 꽝 충돌했어요. 이거 와서 꽝 충돌했어요. 부딪히면 여기 가운데 접촉점이 있죠. 접촉점이 있어요. 충돌했을 때 예를 들어 저 1번 물체가 와서 2번 물체하고 꽉 부딪혔어요. 그럼 2번 물체한테 힘을 줘요. 이 F2는 2번 물체 받는 힘이에요. 그런데 이 F2를 만드는 놈은 누구냐? 2번 물체는 왜 F2를 받느냐? 1번이 와서 이 F2의 힘을 2번을 밀은 거예요. 그래서 이 F2를 만든 놈은 1번 물체. 1번 물체가 F2를 만들어서 2번 물체한테 준 거예요. 그 2번 물체 가만히 있냐? 2번 물체도 반작용을 일으켜가지고 A를 뒤로 밀어요. F1의 힘으로 이 M1을 뒤로 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 F1과 F2는 크기는 같아요. 다만 방향만 반대예요. 예를 들어 잠깐만요. 이게 지우는 게 어딨지? 모두 지우기. 오케이. 됐어요. 예를 들어 이쪽 방향을 플러스 X 방향을 합시다. 그럼 예를 들어 이게 플러스 10N을 그러면 요 놈은 마이너스 10N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F1 이걸 마이너스 F2 이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부호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지금 아래쪽은 물체 A, B를 이렇게 딱 붙인 다음에 이 손으로 이렇게 밀어준 거예요. 30N 힘을 밀어줬어요. 밀어주면 자 보세요. 이 A는 30N 힘을 이쪽에 30N 힘을 받아요. 여기서 손가락에 힘을 주니까. 그런데 이 B라는 물체가 앞으로 밀려가면서 이 B가 접촉면서 A를 뒤로 밀어요. B가 앞으로 묵직하니까 잘 안 밀려요. 그래서 이게 A가 B를 미니까 B가 앞으로 가긴 가는데 B가 밀리면서 A를 뒤로 밀어요. 반작용이 있어요. 이 반작용을 F-라 그래요. 그러면 이 물체 A는 손으로부터 받는 빨간 힘 30N는 있고 그 다음에 이 B로부터 받는 반작용 F- 있는 거예요. 이 두 개 합친 게 A가 받는 순수한 R자임이에요. 그 다음 B는 무슨 힘을 받느냐? B는 손가락이 미는 게 없죠. B를 미는 건 이 A밖에 없죠. 이 접촉면 사이에 작용한 힘, 스몰 F. 이 스몰 F만큼 B는 힘을 받아서 앞으로 가속이 되는 거예요. 이거 분수하는 게 꽤 중요해요. 그리고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실제로 풀이를 하게 될 거예요, 쌤이. 그 다음 뉴턴의 운동 제3법칙으로 운동량 보정 법칙을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아직 운동량 보정 법칙을 안 배웠기 때문에
다음에 운동량 법칙을 하고 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